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연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2550포인트가 제가 의미가 있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제 녹화를 해가지고 2550포인트가 여기 맞고 떨어질 것 같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는 녹화를 어제 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저는 열심히 녹화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2550포인트가 과거의 저항선이기도 하고 지지선이기도 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지고 시작할 것인가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빠지기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잠깐 쉬었다 가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조금 밀렸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현진 멘토는 항상 떨어진다고만 생각해 라고 해서 자, 이제 떨어지는 거 시작입니다 라고 할 거라고 기대하셨다면 그건 잘못됐어요.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올라오고 있는 걸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당장에 뭐 손절을 하거나 인버스를 사야 된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2550포인트를 넘어가기 힘들다라는 점과 중국 경제가 지금 위축되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과 지금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아니, 축배를 너무 빨리 들고 있다. 지금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는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 움직이느냐. 아직까지 이렇게 축배를 들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데 금리 인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그런 시각들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각이 왜 진작 안 나오고 이제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진작에 그렇게 경고를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매수하지 않도록 했으면 몰라도 다 사고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딴 소리 하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와가지고는 정신 차려야 돼 라고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여기서 밀려 내려갈 것인가, 횡보를 할 것인가, 뚫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뚫으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라고 하면요, 여기가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하락 추세선이 있는데요,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에 거의 닿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뚫고 올라간다면 상승세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저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저도 이제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요. 그러면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걸 따라 붙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뚫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리스크들이 없다면, 떨어졌을 때 리스크들이 정말 많이 해소가 되었고 좀 경제가 좋아질 전망들이 보여진다면 이 자리는 사야 되는 자리가 되겠죠. 하지만 저런 모습이 나오기 전인 지금의 매수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는 맞고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하고 쌍바닥 그릴 자리도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매수해서 달려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내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물리는 건 내 탓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죠. 그렇게 하면 뭐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굳이 지금 살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매수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내키시고 감당 가능하시면은 yes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거기서 플러스 굳이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 오늘 밀리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요. 내일과 모레 이틀이면은 변화가 조금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음봉을 빠지게 된다면은 꺾인 거고, 횡보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관망하는 거고, 뚫게 된다면은 상승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대응점을 찾아야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무료 강연에서 도 말씀드렸지만 한 템포 한 박자만 쉬어가면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붙고 천천히 자리를 잡아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지금 뭐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이유는 사실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저는 내려간다 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점, 저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간다고 했을 때 틀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주가가 올라왔으니 현실을 반영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반영이 됐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밀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상한가에는 미투온부터 해서 폴라리스 우노, 엔지캠 생명과학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것은 상한가 근접으로 피코그램부터 해서 한일 사료 등등등 약간 사료 관련주라든가 게임 관련주인 미투젠과 미투온이 조금 급등 나오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보면은 하한가에 내려가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비보존 헬스케어. 비보존은 정말 이게 말도 많은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반기 보고서가 부적정이 떴대요. 그러니까 이제 상패 위기에 놓여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리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기업들의 말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들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기업이고 부실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반기 보고서 제출 이런 것도 중요하고 내년에 또 상반기 보고서 1년 보고서 내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장기 투자는 좀 금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비보전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제약 관련주인 PC월드 제약도 빠지는 게 보여지고 피부 인상 이런 것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밀리는 것들 보여지네요. 대부분 다 반기 보고서 관련해서 떨어지는 종목들 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0% 이상 올라간 종목 중에 상한가에 들어간 폴라리스 우노부터 살펴볼 텐데요. 주식수가 1,500만 주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도 사실은 냉정하게 본다면은 품절주에 가까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식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 좋은 편이고요. 테슬라 등의 전기 부품을 공급한다. 그래서 최대의 실적을 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주가가 상한가를 갔어요. 요거는 좋은 이야기죠. 지금까지 봤던 종목들은 무상증자 권리력 효과니 뭐니 개별 호재라고 했으면은 실적 좋아져서 상한가 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쓰레기를 주어서 상을 받았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어제 기침을 했는데 상을 받았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성적이 좋아져서 상을 받았어요 라고 한다면은 부모 입장에서 좀 좋은 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상을 받냐, 상 받는 건 다 내나 똑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내용이 이렇게 탄탄한 게 좋은 거죠. 자, 어찌됐든 이거는 실적으로 상한가 갔는데요. 실적 상한가의 단점은요, 테마주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내용은 좋으나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 무상증자 권리력 효과는 막 연상한가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는 그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실적 좋은 거는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뒤에, 그러니까 차트를 조금 뒤에 공간을 열어서 본다면요, 뒤에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홀딩해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이 변동을 다 챙기는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상승만. 그러면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를 여러 번 반복하면은 수익을 중첩으로 좀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우노 들고 계시는 분들은 6,500원대에서 매도를 목표로 잡으시고, 다시 5,000원대나 4,500원대가 떨어진다면 사서 수익을 여러 번 챙기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데, 이런 종목들이 왜 올라왔는가? 요즘에 이렇게 점상한가 올라가고 권리락이 있으면 되게 느낌이 오죠.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주식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종목도 1,400만 주밖에 되지 않아서 결국 품절주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적이 엉망진창인데 주가만 띄워 올리기 위해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를 이용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가 올리지 못하면 상패 위기에 놓인다라는 그런 뉴스들 한 번씩 접하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전환사채라는 것들 발행을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지게 되면요, 전환사채를 결국은 돈을 갚을 때 주식으로 갚을 것인가 아니면 그 돈으로 갚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뭐 한다고 주식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전환사채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준 사람들이죠, 돈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주가가 자꾸 떨어지고 앞으로 계속 빠질 것 같은데 내가 주식으로 받을 이유가 뭐 있냐, 돈 갚아 이래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 부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메리트를 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주가 상승이에요. 근데 주가 상승을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좋은 건, 우리 회사가 신약 개발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매출이 나와요 라고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일 텐데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이딴 식으로 올리는 기업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안 좋은 기업의 악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저는 최대한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5,000원에서 지금 이게 점상한가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라올 때 상한가 풀릴 때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미투온이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미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미투온에서 만든 게임이 포켓 배틀스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포켓 배틀스 이러면 포켓몬 이런 거 생각이 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보다는 용병 가지고 뭘 하는가 봐요.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인가 본데, 저도 이 게임은 저 처음 들어보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글로벌 트렌드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위메이드에서 만든 미르4 이런 것들보다도 좀 더 매출이 앞섰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 것 같다. 위메이드도 봐봐라, 실적 얼마나 좋아졌느냐. 그러니까 미투온도 실적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건데, 이런 것도 나쁜 트렌드는 아닌 거죠. 나쁜 흐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이 아래쪽에서부터 당장 수직 상승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아마도 좀 자리를 이렇게 여러 번 변동을 주면서 뒤에 크게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투온을 관심 있게 보고 계셨던 분들은, 들고 계셨던 분들은 그대로 홀딩 하셔가지고 저는 9,000원 이상 때 뚫고 올라가는 것을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래쪽으로 5,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한번 매수해볼 만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 내용은 끝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게임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5,000원 이하로 빠진다면은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이 기업은 실적도 좋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이제 주도주, 게임주가 살짝 움직여 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게임주가 주도주가 되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약하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를 막 끌고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 말은 지금부터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나쁠 것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 줄 것인가, 박스권이냐 아니면 상승세냐 아니면 밑으로 밀리냐, 도대체 너의 갈 길은 뭐냐 좀 보여주라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어차피 흘러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어차피 우린 차트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니까 딱 한 박자만 좀 늦게 움직여보자, 한 박자만 보고 행동해보자 라는 조언을 드려보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